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기르시 만난 셰프 기시현입니다. 레스토랑에 가면 흔히들 드실 수 있는 양송이 크림 스프를 해볼 거예요. 양송이 크림 스프를 하는데 좀 양이 많게 할 거거든요. 이유는 좀 많이 끓여놓고 이거를 포션해서 냉동을 해놨다가 그때그때 해먹을 만큼씩 이렇게 녹여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좋은 재료는 없고요. 다만 요 지금 보시면 1kg거든요 양송이가. 양송이는 좀 비싸요, 다른 버섯에 비해서 비싼데, 요거는 지금 제가 습용으로 구입을 했어요. 습용은 색깔이 조금 이렇게 약간 변색이 됐죠. 더군다나 제가 세척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원래 버섯을 쓸 때는 업장에서도 이렇게 세척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오늘 바로 다 쓸 거기 때문에 세척을 했거든요. 보통 양송이가 들어오면 여기에 이렇게 뭐 흙 같은 것도 좀 묻어 있고, 그래서 홀로 그냥 대충 털어서 사용을 해요. 업장에서도 일일이 다 물건이 사입해서 들어오면 다 털어낸 다음에 그렇게 냉장 보관을 약간 오픈시켜 놓고 하거든요. 안에 습기가 차면서 얘네들이 물을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변질이 시작이 돼요. 저처럼 뭐 한꺼번에 하실 거는 그날 바로 쓰실 거다 그러면 이렇게 세척을 하는데, 세척하기 전 굉장히 뽀였는데 세척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색깔이 갈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1kg 박스 단위, 2kg 박스 단위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kg 박스 단위로 할 거고요. 이 중에서 한 80%만 습에 부드러운 습을 할 거고, 한 20%는 썰어서 볶아서 따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딸릴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우리 새송이가 잡아줄 건데요. 자, 양송이 1kg, 양송이 1kg에 새송이 3개만 쓸 거예요. 새송이 3개 쓰고, 그리고 양파 큰 거 하나, 그리고 감자가 습에는 빠질 수가 없는데 습에는 룰을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농도를 맞춘다고. 이 감자를 넣는 이유는 농도를 나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감자가 뿜어내는 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은 어떻게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감자를 안 넣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진짜 주재료의 맛을 극대화시키고 크림이랑 딱 그 주재료만 딱 느끼게 해주는 건데, 저는 오늘 베이컨까지 준비를 했어요. 베이컨은 좀 감칠맛을 위해서 이렇게 넣을 건데, 보통 업장에서는 치킨 스탁이라든가 이런 육수를 푹 우려서 낸 국물을 써서 다시를 내지만, 저희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또 뭐 노게를 사서 뭐 한 하루 이틀씩 끓여내거나 그런 게 너무 힘드니까 요거 베이컨 한 3장 정도면 되거든요. 베이컨 3장 하고, 그리고 우리 요즘 물가도 비싼데 제가 노브랜드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유도 시중에서 파는 것도 좀 저렴하고요. 이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 100% 국산 원입니다. 네, 그리고 휘핑크림 요걸 쓰셔도 괜찮아요. 이게 같은 타 브랜드의 가격에 거의 반값이거든요. 거의 반값에 가깝고, 이것도 유지방이 거의 뭐 99.98%이기 때문에 괜찮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한번 앞전에, 사실 지난 주말에 캠핑을 가서 양송이 크림 스프 기성 제품에다가 얘를 좀 더해서 양을 늘렸을 뿐인데, 같이 간 일행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아주 극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양송이 스프를 우리 구독자님들도 집에서 쉽게 한번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마음을 먹었고요. 오늘 그러면, 자, 이거 보통 업장에서는 뭐 이렇게 조금씩 할 때는 이렇게 일일이 다 슬라이스해서 썰어서 하는데, 이거 통째로 볶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를 블렌더에다 곱게 갈 거거든요. 그러면 크림 스프 특성상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갈고, 새송이는 결이 있어서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얘는 썰어줄 거예요. 얘하고 양파, 감자 이렇게만 썰어서 줄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양파를 먼저 썰어 볼게요. 양파는 뭐 굵게 썰 필요는 없지만 좀 그래도 얇게 썰어야 빨리 익겠죠. 그냥 대충 슬라이스로 썰 거예요. 앉아서 써니까 찍어서 썰게 되네요. 가급적이면 서서, 야채는 당겨서 써는 버릇이 좋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써는 게 좋아요. 천천히 써주셔도 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걸로 처음에 들어온 신입들이 많이 사고가 나요. 그러면
그 친구는 하루 종일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손 하나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겠죠. 주방 인력들 다른 스태프들이 굉장히 바빠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볶을 때 다른 오일을 쓰지 않고 버터를 쓸 거예요. 버터가 이게 125g 짜리인데 한 절반 정도 사용하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버터가 꽤 괜찮은 버터라서 자, 네, 이런 버터인데 이걸 굳이 안 써도 돼요. 뭐 무염이든 가염이든 어쨌든 마지막에 간을 따로 할 거라서 가염 버터를 쓰셔도 되고 무염 버터를 쓰셔도 되고, 문제는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비싸지니까 그렇게 비싼 거를 쓰지는 않아도 되는데 마가린만 안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팬에 냄비에다가 일단 볶기 위해서 일단 넣어 놓고요. 뭘 먼저 볶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그냥 다 넣고 한꺼번에 볶을 거라서. 그리고 여기는 뭐 한식이 아니다 보니까 마늘은 안 들어갑니다. 마늘은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난 너무 느끼한 게 싫고 그래 뭐 좀 크림 스프는 별로야 하시는 남자분들 꼭 있으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프레쉬 바질을 좀 썰어 놓고 마늘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넣어 놓고 한 1시간만 재놨다가 그걸 몇 방울만 떨어뜨려 주셔도 느끼하단 말은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사실 크림 좋고 뭐 주방 위생 좋고 잘 하는데 느끼하다는 말이 나오는 크림이나 크림 파스타들이 나오는 업장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느끼한 음식이 아닙니다, 크림 소스가. 자, 이것도 편하게 그냥 썰면 되는데 일단 좀 길게 썰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갈 거라서. 제가 지금 일반 회사원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의 그 채널에 초반에 올라간 영상에 보면은 그 TV에 출연했던 방영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음식을 그만뒀는지 아시게 될 텐데, 한 20여 년 중에 양식이 한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이태리 음식을 한 8년 정도 한 것 같고, 뭐 자영업도 좀 했었고, 뭐 음식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조리과를 전공을 해서 호텔 조리 대학교를 나오고 현업에서 일을 하다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서비스업 특성상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위해서 과감하게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불을 먼저 켜고, 가정에서 쓰는 브루스타는 좀 약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뭐 미리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해놓고 나중에 조금씩 드실 만큼 녹여서 해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해놓고 제가 좀 시간이 한가할 때는 집에서 레스토랑처럼 브런치를 한번 해 먹을 볼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가족들끼리 주말에 편안하게 늦잠 자고 일어나서 간단하게 해서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자를 썰 때는 욕심내서 이렇게 통째로 썰다가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반 커팅을 해서 항상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채를 안 썰어도 돼요. 이제 야채가 지글지글 거리니까 버터는 반만 넣을게요. 절반을 이렇게 잘라서 절반 넣고, 모든 음식을 할 때는 나무 도구를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실리콘도 괜찮아요. 실리콘도 괜찮지만 물론 그래도 나무가 가장 안전하죠. 실리콘 가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기술자들이 다 알아서 만들었겠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나무인데, 나무 아마 지난 콘텐츠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나무 주걱이 너무 오래되면 끝에가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쫙 갈라지면 충분히 말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안에서 수분이 남아있어서 곰팡이가 피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건조한 거 쓰다가 잘 균열이 됐으면 바로바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불을 조금 낮추고 나머지를 좀 썰어 볼게요. 어차피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볶고 있는데, 감자도 어차피 같이 넣고 볶으면 되는 거라서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은 그렇게 크게 세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이렇게 버터가 타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볶음 요리를 할 때 집에서 오일들 많이 쓰시잖아요. 가장 저렴한 게 카놀라유인데 몸에 가장 안 좋아요. 그 다음 안 좋은 게 포도씨유 안 좋고, 끓는 점은 240도로 녹기는 한데 산패도 빨리 되고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췌장에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췌장암이 빨리 온다고 하네요. 가장 좋은 거는 아보카도유.
예, 아보카도유는 고온에서도 영양소 파괴 없이 비타민들도 다 잘 보존이 되고, 그리고 폴리페놀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이로운 요소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리브오일도 좋고. 자, 이제 불이 좀 끄고 감자가 들어갔으니까 냄비가 좀 작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 어쩌죠? 제가 업장에 사용하였던 그 양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일단 숨이 죽으니까 네. 더 넣어볼수록 버섯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볶다 보면 기름을 쭉 흡수를 했다가 나중에 기름과 수분을 같이 쫙 뱉어내는데 그때가 절정이에요, 향이. 그래서 나중에 새송이만으로도, 새송이가 주재료가 돼서 고기 못지않은, 가리비 관자 못지않은 그런 요리도 한번 선보여 드릴 텐데요. 이렇게 나무 주걱으로 보통 저으라고 하면 바닥을 그렇게 긁어내긴 하는데 중간만 이렇게 저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테두리에도 한 번씩 이렇게 물론 열이 중간에 모여 있지만 테두리에도 이렇게 한 번씩 쭉 져주시면 테두리가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두드리면 얘가 그 버섯 채즙을 이렇게 쭉쭉쭉 빼내요. 이렇게 익으면서 그런 물들이 그냥 날아가지 않고 같이 여기 수분이랑 만나서 여기서 농축이 될 거예요. 지금은 따로 뭐 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갈아내고 나서 다시 한번 끓여낼 때 마지막 최종 간을 할 텐데 그때 뭐 경우에 따라서 드시기 전에 그런 치즈를 섞어도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끓여낸 것들은 거의 진짜 고농축이에요. 크림이랑 우유도 들어가고 이렇게 끓여내고 갈아내고 나서 나중에 드실 때 생크림 있죠? 지금 휘핑크림을 쓰지만 생크림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크리미한 맛이 더 고소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트러플 오일을 좀 넣어서 풍미를 더해줄 겁니다. 일요일 아침에 뭐 시금치 간단하게 볶고 뭐 감자튀김 좀 하고, 그리고 프렌치 토스트 구워서 계란 요리에다가 이 습 하나만 있으면 끝나요. 캠핑장에서도 한 번씩 먹기는 하는데, 캠핑장에 갈 때 이렇게 집에 해놓은 게 없다 그러면 기성품들 있죠? 뭐 우리 대기업 제품들 요즘 너무 잘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가셔서 크림 좀 더 넣고, 좀 느끼한 거 싫으신 분들은 향신료를 아까 조금 넣는 것도 팁이라고 했잖아요. 오레가노나 바질 같은 것들 조금 넣어서 또 다 할 거 없이 좋아하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곤죽이 돼가고 있죠. 여기서 조금만 더 볶아줄게요. 이제 불을 좀 높여서. 감자가 다 익고 버섯이 수분을 쭉 내뱉을 때 그때 이제 갈아버릴 거거든요. 크림이랑 우유를 넣고. 지금 양송향이 굉장히 깊게 나고 있어요. 감자랑 어우러져서 고소함도 있고 또 베이컨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기 향도 육수 역할을 하는. 근데 이따가 나중에 치킨 스탁을 좀 넣긴 넣을 거예요. 그냥 크림맛만 나면 너무 밍밍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수를 따로 끓이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 지금은 물이 거의 없는데 조금 있으면 물이 쫙 차오를 거예요. 그때 크림이랑 우유를 넣어줄 겁니다. 화이트 와인으로 프랑베를 한번 해줄 거예요. 뭐 풍미를 더 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잡내를 날려주는 거고요. 집에서 드시던 거 쓰셔도 되고, 정 화이트 와인이 없으면 청주나 맛술 같은 걸 넣어주셔야 되는데, 맛술은 좀 단맛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넣어주세요. 벌써 이제 물이 이렇게 주스가 나오고 있어요. 양송에서 즙이 엄청 나왔죠. 아까 냄비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충분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뭐 건더기용으로 남겨뒀던 거 다 넣었어도 충분했을 건데, 포션에 넣었다가 데울 때 버섯이랑 양파를 썰어 넣고 데워도 근데 괜찮죠? 그냥 썰어서 바로 넣는 것보다는 살짝 볶아서 넣는 거를 추천드려요. 볶아서. 네, 왜냐하면 그냥 생버섯을 썰어서 넣으면 거기서 또 수분이 쭉 빨아당겼다가 빠져나올 때 이게 생버섯 향이 살짝 날 수 있거든요. 향이 굉장히 좋죠. 자, 지금 와인을 넣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거의 뭐 자글자글하게 자작하게 올라왔죠, 수분이. 이때 얘를 넣고 좀 충분히 졸여줘야 돼요. 술이기 때문에 알코올은 다 날려줘야 되죠. 충분히 넣어주고, 뭐 한 요만큼 넣었어요. 종이컵으로 한 반 컵 조금 넘게. 한 컵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자, 이렇게 이제 좀 푹 끓이면서 알코올도 좀 날아가고 와인이랑 야채, 버섯 채즙들이
조금 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둘 거예요. 여기 이 상태에서 물이 흥건한 상태에서 크림을 부어버리면 나중에 졸일 수가 없어요. 얘를 좀 충분히 졸여야 농축된 맛이 나는데 수분이 좀 많이 날아갈 때까지 좀 볶아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자주 안 저어도 되는데 간간히 한 번씩 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살짝 끓는 동안 진공 포장을 할 준비를 할게요. 한 5분 정도 졸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거의 곤죽이 돼서 이렇게 이제 우리 휘핑크림이랑 우유를 넣어 볼 거예요. 휘핑크림 2개 다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 업장의 레스토랑에서도 우유를 좀 많이 넣어요. 자, 이렇게 2병 다 넣고요. 사실 어차피 드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크림을 더 첨가하거나 그때 농도를 맞춰도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 굳이 우유는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따가 제가 갈아내고 나서 너무 되직해지지 않을까. 데워 드실 때 어차피 열을 한번 가할 거잖아요. 그때 수분이 조금 더 날아가겠죠. 지금 냄비가 작아서 우유는 안 넣고 그냥 할게요. 이거 뚜껑을 닫아놓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크림도 들어갔고 아직 감자가 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잘 저어 주셔야 되고요. 마트에서 한번 보셨을까요? 치킨 스탁이 이렇게 분말로 나온 게 있어요. 국내 제품 중에 액상으로 나온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액상 제품들이 훌륭한 제품도 많지만 좀 가공된 인위적인 맛이 좀 많이 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서 저는 가격은 얼마 안 해요. 뭐 이게 캡슐이 8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한 1,000원? 1,100원? 싼 데는 한 9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이 좀 그래도 되니까 얘를 반 개만 이렇게 넣을게요. 어차피 지금 너무 간을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또 드실 때 또 뭐 생크림이랑 뭐 기타 등등을 넣을 거니까 그때 충분히 간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후추만 좀 넣을게요. 통후추를 드실 때도 넣지만 지금도 조금 넣어서 좀 어느 정도 퍼지게끔 맛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저어주시고요. 지금 감자가 살짝 누를 뻔했어요. 크림 소스에 대한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있죠. 저처럼 중년 남성분들은 이거를 집에 한번 끓여서 드시게 하면 아마 크림 소스에 대한 습에 대한 그런 편견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해장할 때 크림 스파게티를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아직까지 토마토 소스에서 못 벗어나신 분들이 꽤 있어요. 파스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해장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은 되죠. 보통 해장하려고 막 매콤한 거 찾고 자극적인 거 막 그렇게 국물로 이렇게 많은 거 찾잖아요. 오히려 더 독이에요. 이게 너무 자극적이고 위가 이미 알코올에 지쳐 있는데 거기다가 또 자극적인 걸 넣고 그 짠 거를 넣고 그러면 전날 먹었던 안주도 가뜩이나 짰을 텐데 신장도 부담이 되고 얼굴도 붓고 간도 안 좋고 숙취까지 있는데 잠시나마 그 뜨거운 기운 때문에 좋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오히려 햄버거나 짜장면 뭐 이런 것들이 더 나아요. 더 졸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푹 한번 끓었고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우유를 안 넣었기 때문에 지금 크림 거의 뭐 원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림 스프의 원액. 나중에 보관을 하셨다가 드실 때는 생크림 좀 넣고 우유도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유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조리 시간도 길어지고 너무 묽어지고 양이 이렇게 넘칠 것 같아서 우유가 끓어오르면 이게 막 이렇게 화산처럼 폭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끓고 있을 때 소금 간을 좀 해주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최종 간은 드실 때 그때 다시 한번 해야 될 거고 지금은 갈아내고 나서 어차피 한 번 더 끓일 거니까 그때 마지막 최종 간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도깨비 멍멍이로 가르니까 역시 제가 생각했던 입자의 고운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블렌더에다가 갈겠습니다. 아주 곱게 가는 거랑 이거랑은 부드러움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블렌더에 갈 때는 믹서기에 한 60-70%만 넣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채워서 돌려버리면 넘치기 때문에. 자, 그럼 갈아볼게요. 생각보다 많이 곱게 갈아야 돼요. 자, 이렇게 곱게 간 거는 체에다 또 한번 걸러줄 거거든요. 곱게 갈았는데 굳이 또 왜 거르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또 믹서기도 하는 일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전 이 친구를 믿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걸러줄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양송이 크림 스프가 될 겁니다. 실리콘 주걱으로 저어주면 되는데요. 이럴 때는 나무 주걱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나무가 이렇게 하면서 갈려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도 가급적이면 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바닥을 긁어주시면 뭔가 입자가 남아요. 남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렌더 이 친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몽글몽글 보이죠? 이렇게 밑에까지 알뜰하게 이렇게 계속 걸러서 나머지까지 그렇게 걸러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다 이제 블렌더에다가 곱게 갈아서 체에다 막 내렸거든요. 체에 보면 이렇게 이거를 지금 한 번 더 끓이기 전에 아까 제가 좀 씹히는 감이 있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건더기가. 그래서 그거를 또 볶아줄 거예요. 아까 그 냄비를 씻었고요. 그리고 양송이, 썰어놓은 양송이는 썰을 때 뭐 이렇게 슬라이스를 썰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식감을 주기 위해서 그냥 4등분을 하기도 하고 그냥 다양하게 줘봤어요. 얘도 뭐 오래 볶을 필요는 없고요. 숨만 살짝 죽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들이 기름을 쭉 빨아먹고 다시 즙을 뱉어낼 때 그때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볶다 보면 채즙이 나오기 전에 살짝 누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닥면이 이렇게 될 때는 그냥 물을 넣는 것보다 아까처럼 와인을 살짝 넣어서 졸일게요. 마무리하고 나서 뜨거울 때 바로 진공 포장을 할 수 없으니까 진공 포장은 좀 식은 다음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뭐 업장처럼 뭐 제빙기가 있어서 얼음물에다가 이렇게 탁 담가 놓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2-3시간은 식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식은 다음에 진공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 볶아졌어요. 이렇게 이제 수분이 많이 날아갔죠. 이 상태에서 근데 이 과정은 굳이 안 하시고 이렇게 아까 체에서 내린 걸로만으로도 훌륭한데, 저는 좀 식감을 위해서, 씹히는 맛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놓고 한 번만 살짝 끓어오르게 하면서 마지막 최종간을 할게요. 지금 맛도 훌륭할 텐데요. 나중에 드시기 전에 버터몬테 하고 생크림을 좀 더 넣어서 드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좀 더 크림 맛이 좀 진하게 날 수 있고요. 지금은 양송이 맛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나중에 다시 이렇게 데워서 드실 때는 크림을 좀 더 넣고 우유도 조금 넣어서 좀 묽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양을 늘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여러 번 드실 수도 있으시겠죠. 이렇게 한번 끓여 놓으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간을 좀 하고요. 보통 1인분이 한 국자 정도로 보통 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크루통, 우리 식빵을 구워서 이렇게 깍둑썰기 한 것처럼 이렇게 큐브를 올려서 데코를 많이 하고요. 여기다가 파슬리 가루를 얹거나 그러는데, 저는 오늘 심플하게 에어프라이어에 빵을 좀 구워 봤고요. 이렇게 스틱으로 한번 놔 볼게요.
그리고 트러플 오일입니다. 트러플 오일을 몇 방울만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버터 몬테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수저를 넣고 저어서 자, 오늘 이렇게 양송이 크림 스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드시기 전에 이렇게 후추를 한번 저는 후추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후추랑 이렇게 해서 위에는 발사믹 졸인 거를 얹어놨는데요. 발사믹 좋아하시는 분들은 발사믹 찍어 드셔도 되고, 단순히 이렇게 스프만 먼저 맛을 본 다음에 트러플 오일이 들어가서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네,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부드럽고 진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구독자분들은 드실 때 크림을 좀 더 넣으라고 한 게, 지금 버섯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다 트러플 오일까지 들어가서 저는 굉장히 좋은데, 크림 맛이 거의 안 느껴진다라고 무방할 정도로 뭐 좀 오바서, 그래서 조금 크림을 넣으라는 거고, 너무 되직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으면 아까 여기 전혀 우유를 안 넣었기 때문에 우유를 좀 넣어서 같이 농도를 맞춰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빵이랑 드실 때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빵을 살짝만 구워줘도 온기가 있으면 크림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 상황에서 따끈한 아메리카노가 있으면 진짜 완벽한 브렉퍼스트가 될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혹시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었으면 저한테 피드백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